젊은 시절에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늘 누군가와 시간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은 때로 따뜻하고 때로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걸 감내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당연하던 일들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느끼고 말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더 안정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보다 나만의 생활 리듬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덜 지치고 훨씬 덜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대화를 위한 말도 아깝고 감정을 조율하는 일도 필요해집니다.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언제 쉬고 싶은지를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조차 번거로워집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웃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고, 서운함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일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가장 나다운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거리를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혼자라는 단어는 더 이상 슬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야 했던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몸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고 내 기분의 흐름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누구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조용한 독립 속에서 비로소 나를 돌보게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줄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건 인간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덜 다치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노후의 평화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일은 처음에는 안도감을 줍니다. 말벗이 있다는 것,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 식사 시간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평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생활 리듬이 조금만 어긋나도 감정의 미세한 틈이 반복되면 말하지 않아도 표정에서 피로가 묻어나게 됩니다. 내가 쉰다는 이유로 상대가 불편해지고 상대의 사소한 말투가 하루의 기분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함께 사는 일의 의미일까? 이 편안함은 누구에게 맞춰진 걸까?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면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게 되고 표정을 관리하게 되며 마음속에 작은 담장이 생기게 됩니다. 혼자 살면 외롭다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누구에게도 감정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라는 건 세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긴장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는 방식입니다. 말없이 조용한 하루가 혼자인데도 불안하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눈에 비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아직 느껴보지 못한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만 진짜 내 마음이 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만큼 감정의 피로를 줄이고 싶어집니다. 덜 상처받고 싶고 덜 실망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더는 관계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혼자 살아야 평화로운 이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의 기준도 개입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먹든, 몇 시에 자든, 소파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든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가면서 자주 느끼게 되는 피로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사는 일은 그 설명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듭니다. 메뉴를 고르는 일조차 다른 사람의 입맛을 고려해야 할 때는 불필요한 배려가 피로로 다가옵니다. 같이 산다는 건 작은 결정 하나에도 두 사람의 감정이 얽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 산다는 건 그 얽힘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정한 속도대로 하루를 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방을 정리하며 침묵조차 편안한 공간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엔 함께 있는 일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 당연함이 의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관계는 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평화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늙어서 혼자 있으면 서럽다고요. 하지만 정작 서러운 순간은 함께 있는데도 공허할 때입니다. 말을 섞고 있는데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줄다리기일 때 그 피로는 혼자일 때의 외로움보다 훨씬 깊게 파고듭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필요 없는 감정 소모를 정리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감정의 쓰임을 아껴야 하고 내 안에 쌓이는 감정을 천천히 풀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건 나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거리, 그 조용한 거리가 노년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혼자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해집니다. 어떤 이는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고 어떤 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왜 그렇게까지 혼자 살려고 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와 거리감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말을 줄여도 오해받지 않는 나이. 약속 없는 하루가 편안한 나이. 그 시기에 혼자 있는 삶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일 수 있습니다. 삶이 조용해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말투, 늘 양보했던 습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며 쌓인 피로, 그 모든 것이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바라보는 순간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로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관계만을 남기는 일,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굳이 다정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없이 스쳐 지나가도 마음이 편한 거리,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함께 있는 관계는 늘 기대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쉽게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곧 갈등이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 구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실망을 줄이고 그만큼 감정의 상처도 줄어듭니다. 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되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쌓이면 외로움보다 단단함이 남습니다. 그 단단함이 바로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힘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만의 시간표, 나만의 방식, 나만의 공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함께 사는 관계에서는 그 리듬이 쉽게 흔들립니다. 식사 시간이 바뀌고,
잠자는 습관이 달라지고 집안의 온도나 소음, 말 한마디에도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은 감당할 수 있지만 시간이 쌓이면 그 피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그 피로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선택이 온전히 나의 몫이 됩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 생활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감정은 점점 더 차분해집니다. 불필요한 대화가 줄어들고 그만큼 마음속의 소음도 줄어듭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안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혼자 살면 힘들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함을 상상만 할 뿐 그 속에서 오는 편안함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불편보다 편안함이 더 많고 외로움보다 회복이 더 많습니다. 어디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삶이 주는 고요한 평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요함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고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 하루. 그 하루가 쌓일수록 혼자라는 말이 점점 더 좋은 단어가 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지켜낸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늙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혼자 산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부터 앞세웁니다. 괜찮겠냐는 말 속에는 이미 혼자는 불행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사는 삶은 때때로 설명이 필요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꼭 해야 하는 것도 꼭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삶이 내게 어떤 감정을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혼자인데도 편안하고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아 평화롭다면 그 삶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혼자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많은 관계들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기대와 요구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그 공백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 속에서 진짜 필요한 관계와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명확히 나뉘게 됩니다. 살면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자꾸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이며 그 지침을 무시하면 내 안의 균형은 점점 더 무너집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가장 진솔한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혼자 살면 위급 상황에 어쩌냐고요. 하지만 함께 살아도 정작 외면받는 순간은 있기 마련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두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의 중심이 남이 아닌 내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혼자 산다는 건 단지 누군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잠드는 하루는 누구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하루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상대가 바쁠 수도 있고, 내가 생각을 정리하려 할 때 상대는 대화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조율하려다 보면 정작 내 시간은 온전히 나에게 속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그 시간을 다시 되찾은 사람입니다. 일정이 무너지지 않고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계획이 나의 리듬 안에서 굴러갑니다.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조 속에서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무언가로 자신을 바쁘게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삶은 그 복잡함을 밀어내지 않고 천천히 마주보는 삶입니다. 감정을 눌러두지 않고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르게 두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진짜 위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좋을 때는 기쁨이지만 틀어졌을 땐 고통이 됩니다. 혼자 있는 삶은 그 기쁨을 포기하는 대신 그 고통을 피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맞추느라 잃어버린 말투, 억지로 삼킨 감정, 의미 없이 웃어야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혼자 있다는 것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혼자는 불안이 아니라 회복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멈추고, 관계가 멈추고, 바쁘게 달리던 일상이 멈췄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해석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그 질문에 선명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혼자 사는 삶이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말의 양을 줄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말이 많아집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설명하고, 침묵이 어색해 말문을 열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내가 아닌 언어를 자주 꺼내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말을 덜 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많아지고 굳이 무언가를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줄어든 말의 자리에 비로소 마음이 앉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소란한 관계보다 조용한 하루가 편하고 누군가와의 약속보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산다는 건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감정의 질서. 그 모든 것이 쌓이면 사람은 서서히 평정이라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땐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싶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야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고요함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오래갑니다.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면 생활은 단순해지고 관계는 가벼워지고 감정은 덜 흔들립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인생의 복잡한 질문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미움받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하고 있었구나.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분에 지배당하지 않는 하루를 원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오롯이 혼자일 때 가장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감정의 파도는 작아집니다. 그 파도가 잦아들면 비로소 마음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바닥이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의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침을 챙길 수 있는 손, 잠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몸, 그리고 하루를 감당할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스스로를 믿는다는 뜻이고 하루를 온전히 자기 손으로 책임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 위에 반복되는 생활이 쌓이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됩니다. 가끔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도 요청할 수 있을 때 요청하고 거절당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산다는 건 의지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는 삶입니다. 같이 사는 누군가가 있으면 편할 수도 있지만 그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감정의 조율이 오히려 더 큰 피로가 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삶은 그 피로를 내려놓고 필요할 때만 관계를 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연락이 끊겨도 괜찮고 가끔은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거리 안에서 더 단단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삶이 익숙해질수록 무리해서 어울리려 하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고 불편한 자리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남는 사람도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사는 삶은 스스로를 지켜내는 훈련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졌을 때, 감정이 흔들릴 때, 누군가가 있어야만 안심되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나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공간, 감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 그리고 나에게 맞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상.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중에 외로워진다. 아플 땐 누가 도와주냐. 끝까지 혼자일 수는 없다는 말들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대부분 혼자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걱정입니다. 막상 혼자 살아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롭다는 말보다 편하다는 말이 더 먼저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오히려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활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컨디션이 먼저고 사회적 평가보다 내 리듬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바뀐 일상 속에서는 감정이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크게 기쁘지도 않고 크게 분노하지도 않으며 감정이 평평한 상태로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감정을 훈련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서운함을 나 혼자 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무력감도 내 안에서 천천히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 혼자 있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함께 사는 삶이 정답이 아니듯 혼자 사는 삶도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삶의 형태이든 그 안에서 평온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한다면 혼자 있는 선택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고 하루를 더 정확하게 바라보며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조건이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해진 삶은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가벼운 마음은 노년을 덜 두렵게 만듭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오늘을 지나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